그다음에 또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에도 지금 이래 돈으로 현금으로 또 이렇게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절세를 위해서 이제 증여세 폭탄을 피워놓고 차용증 쓰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지금 방송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국회의원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사실은 좀 고관 대작들이 이런 방법을 이 절세의 수단으로 어차피 지금 사실은 합법이라 이건 뭐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서 제가 특정 뭐 누구를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법을 다루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신 사례들이 많아서 한번 이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합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위원님 소개를 해주자면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만 작성을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뭐 불법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합법적으로 그럼요.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네네. 부모랑 자식 간에 이제 네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네네. 유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증을 쓰게 되면은 증여세를 네네. 당연히 안 내도 되겠죠. 이건 네네네. 빌려주는 거니까. 네네. 근데 빌려줄 때 뭐 현저히 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버리면 네네. 증여의 이슈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네네. 법적 이자 그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4.6%고요. 그래서 네네. 부모랑 자식 간의 차용증을 정말 좀 원칙적으로 쓰시고 이자를 매달 4.6% 해당되는 금액을 네. 계좌로 이제 이자 지급을 네네. 하게 되면은 네네. 그런 증여세 이슈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법적으로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사항을 보면은 네네. 이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여에서 네.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연간 1,000만 원을 역산해 네. 보면은 그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 2억 정도의 금액은 뭐 굳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네네. 차용증 쓰셔서 해도 네네. 되고요. 그 금액을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4.6% 적어도 그 금액에 네네. 해당되는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을 해야지만 네.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3억이 있어. 3억을 빌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1,700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만 그러면 지급하면 되니까 만약에 1억에 대한 이자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1억에 대한 이자요. 네네. 1억에 대한 이자를 연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38만 네, 38만 원 정도가 원 됩니다. 정도 된다고. 네. 네. 아, 38만 원 정도면 그러면 요 2억까지는 지금 기본 그 세율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산을 했을 때 1억에 대한 이자 그러면 3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줘도 이자는 조금 은행보다 훨씬 싸게 38만 원만 내고 부모님 돈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차용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거 아니에요. 상환 네네. 기간을. 네.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다시 부모님한테 갚아야 되기는 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뭐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뭐 30년, 50년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기준으로 지금 부모님 70대 후반이신데 뭐 만약에 뭐 백수를 누린다 하면 20년 기간하면 그때는 백수를 누리시는 건데 뭐 차용 기간을 그러면 30년 이렇게 정해도 지금은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차용 기간은. 네, 상환 기간을 뭐 특별하게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일반적인 수준 안에서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다 합법적인 걸 이야기하고 뭐 제가 이제 이름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법무부 장관 이제 국정감사 뭐 청문회 최근에 뭐 법인카드 뭐 사용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때 이 자식에게 무슨 돈으로 집을 샀냐 뭐 했는데 돈을 빌려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자식도 아무 문제가 안 됐으니까 지금 모든 우리가 말하는 건 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뭐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은 증여세를 돈으로 주는 방법, 부동산으로 주는 방법, 뭐 증여가 아니고 이제 차용하는 방법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세무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차용 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록을 남겨서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던데 기록을 남기는데 뭐 공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는데 그걸 꼭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이나 뭐 인가받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나라에서 이게 만약에 의무로 한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세무사들 돈 벌어주려고 뭐 한다든지 법무사 돈벌이 하려고 해준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뭐 도장이나 뭐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진기도 너무 잘 돼가 있고 뭐 이런 뭐 녹화 기능도 있고 다 하니까 동영상을 뭐 찍어놔서 기록에 남겨도 되고 하면 그 녹화한 기록도 남으니까 뭐 이런 걸로 포렌식까지 하겠냐마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남겨도 저는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족 간 차용 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1,700 이하로 하면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증여를 할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어차피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 가액에 따른. 네네네. 근데 똑같은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치가 딱 정해져 있거나 뭐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가치가 상승하는 거를 해주는 게 사실 네.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에서도 가치가 올라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뭐 토지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네네, 건물보다는. 네, 그래서 땅 같은 것들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빌딩 같은 거에 일부만 증여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전체를 안 줘도 되고 뭐 지분 7%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치가 좀 상승할 만한 주식이나 안전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네.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 좋고요. 네. 뭐 자녀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긴 하겠죠. 자녀가 스스로 그냥 네. 무조건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을 한꺼번에 주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가치 상승할 만한 이런 주식, 부동산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은 네. 나중에 성인 후에 그 나머지를 자녀가 좀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나 또 상속이나 이런 거는 보험 상품들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금융적인 지식들도 좀 쌓아가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평가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현재의 가액보다 미래의 자산이 불어날 확률이 높다. 말씀하셔서 토지 대표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펀드 근데 이제 주식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막 그 기존에는 당연히 이게 항상 우리가 자산 가치가 줄어든 적이 거의 없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 한 2, 3년 보면 줬을 때보다 지금 2, 3년 지금 놓고 나중에 찾는 건 나중에 찾겠지만 잠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네요, 줄 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량 그래도 주식 뭐 삼성전자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한참 전기차로 막 뜨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드리는 거래요. 그냥 막 주식 펀드 하면 너무 이게 강범위한 것 같으니까 뭐 하게 되더라도 아니면 요즘 해외 주식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알리바바 그룹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군을 갖다가 세분화 시켜가 계열화 시켜서 계열 주식들을 다시 재상장하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해서 지금 알리바바가 한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미래 당장이 아닌 자식이 이제 컸을 때 가치가 올라갈 만한 데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증여하는 이 가액보다도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 봤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네네네 맞아요. 그 송중기가 분당 땅 증여받잖아요. 예예예. 네. 근데 컸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과거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찍을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그렇죠. 뭐 수도권 인근 토지나 아니면은 개발 제한 구역인데 뭐 주택 강우. 아파트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지금 뭐, 뭐 김포 땅들도 뭐 네. 대표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게 지금은 이제 수도권 위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뭐 그런 거 갖고 계신다면은 일부를 미리 조금 증여하는 거는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위원님 말씀하셔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금 뭐 바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우리 한국인 그 이제 거리의 스트리트 미술가인데 어느 회사가 이제 벽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했다 해요. 그게 그려주면서 이 대금을 돈으로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줄까 아니면 그 돈에 상당하는 지분을 너한테 줄까 했는데 어차피 스트리트 예술가다 보니까 좀 창의성도 있고
재밌는 게 좋겠다 해가 주식으로 받았대요. 근데 그 지금 가치가 수천억 원이 됐는데 실합니다 이게. 그 스트리트 와가도 한국 분인데 이게 그 회사가 지금 페이스북이에요. 어, 네, 그러면서 막 그 받았던 돈이 수천억이 돼서 수천억 자산가가 됐다는 내용. 그래서 위원님 말대로 주식이나 펀드를 주면 이 지분 가치보다 상상 못할 수준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액면가는 사실은 지금 뭐 몇천 원짜리 주식이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분 가치가 불어나서 나중에는 한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쪼개서 한 주를 열 주로 쪼개서 다시 또 감자에서 주식을 많이 늘려서 일반인들이 많이 살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주식도 잘 종목을 잘 고르면 뭐 다 지금처럼 대박 난단 말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만약에 좀 뭐 집에 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나중에 뭐 한꺼번에 물려주고 탈세하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절세하고 이게 증여 관련해서 저희가 그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설명드렸는데 관여해서 좀 잘 계획 세워서 플랜 세워서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